감독 엄청난데 구독까지 잡아주네. 자, 우리 말이요. 지난주에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일하기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중요하기는 해. 기초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지난주에 한 게 기초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습관처럼 다뤄야 돼. 마치 구구단 너희들이 외우듯이 습관처럼 막 익혀줘야 돼. 물이 6g 있대. 3분의 1몰이네. 나는 방금 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미리 연산돼서 나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화학 고민물들은 그냥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니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쯤 돼서는 나처럼 되어야 돼.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11g 있대. 4분의 1몰이네. 뭐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게 될 수 있어야 해. 그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너희들 중3인데 뭐더러 그렇게까지 해. 뭐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구나 라는 경험을 쌓아놓고 한동안 또 잊어버리겠지? 그럼 까먹어. 너희들 예습의 효과는 이렇게 까먹는 데 있단다. 다시 되새길 때 깊어져. 안 믿어지지? 나이 개똥이들.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거 모를 것 같지? 그럴 수 있어. 외모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농담인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후덜덜해지고 식은땀 날라내고. 자, 우리 지난주에 원자량, 분자량, 자 분자량만 하자. 실험식량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실험식량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학식량이라고 쓰거든. 그래서 일단 원자량, 분자량 기준은 누구다?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질량을 몇 초로 정했어? 12로 잡은 거야 그냥. 12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친구를 몸무게를 외모로 할까? 외모를 1로 잡았어. 불쌍해 보이니까 1. 너는 넌 1.5. 거기서 거기. 지훈이는 못돼 보이니까 50. 너무 큰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그냥 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외모로 얼평하면 그지?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잘못 예를 든 것 같긴 한데 나는 무한대가 되겠지. 저 새끼 침 뱉었다. 농담이야. 농담한 거다. 자, 아무튼 상대값이야. 그지? 그냥 상대값으로 12로 정하고 얘와 상대적인 질량비로 해서 원자량을 정했다. 그지? 단위 있다 없다? 단위가 없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소의 원자량 몇이라고 그랬어? 1. 그지? 탄소의 원자량 몇이라고 그랬어?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가지? 알고 있지? 숙제를 해봤다면 원자량들이 대충 머릿속에 익혀졌을 것 같고, 그리고 분자량은 원자량 합이지. 역시 상대적인 질량값이라서 단위는 존재하진 않아. 16. 그지? 그리고 H2O는 18, O2는 32 등등등. 그지? 상대적인 질량값이라서 숫자만 넣어야 돼. 여기다가 실수로라도 그램 넣으면 틀려. 알지? 이게 이제 원자량, 분자량이 되겠고, 이렇게 상대적 질량을 통해서 같은 개수일 때의 질량비가 16대 18인 거고, 12대 18인 거고, 14대 18인 거고, 되지? 같은 개수일 때. 응? 정확하게 몇 개일 때? 몰라. 그냥 N개. 3N개? 그냥 많은 개. 한 개도 되지만
너무 한계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야 몰로 연결하기가 좋다는 거. 몰 개념 때문에 한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한계에 집착하면 몰 쪽으로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서 경험적으로. 자, 그래서 몰은 묶음 단위라고 했지 개수를 정한 거야. 개수.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 교재에는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을 적어놓긴 했는데 그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 굉장히 싫어. 너희들 질량이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어? 알아? 뉴턴. 아이작 뉴턴이 질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거야. 실제로. 뭐 하면서? 만율력 법칙. 만율력 법칙 이렇게 달 쳐다보다가 쟤는 왜 안 떨어져? 사과는 왜 떨어져? 하다가. 그치? 이 중력 뭐야? 그래가지고 질량 있는 새끼는 다 끌어당긴다. 달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옆으로 겁나 세게 당기는 거지. 알지? 그치? 겁나 세게 가니까 옆으로 가는 거랑 당겨지는 거랑 가는 거랑 당겨지는 거랑 해서 원운동을 하는 거야. 뭐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걸로 정리돼서 보다 보니까 무게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량이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너희들 통합과학을 선행해본 친구는 알 테고 선행을 안 해본 친구는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기본량으로 해서 물질의 양을 정하는 단위를 뭘로 기본으로 정했어. 그래서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아. 현대적으로 보면 정확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중딩이잖아. 중딩 과정까지 오고 고딩 과정까지 갔을 때 물질의 양. 그러면 은근히 그렇다. 그지? 물질의 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질량으로도 비교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얘가 좀 무겁게 많네. 부피로도 비교할 수 있잖아.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많이 있겠네. 그지? 걔네들이 원래 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단위로 시작을 한 거야. 시작 자체가. 그지? 원래는 이제 질량은 무게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지? 질량이 뉴턴이 만든 건데 처음에 만들 때 정의를 매스 정의를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정의했어. 물질의 고유한 양, unique quantity of matter. 영어 썼다잉. 그렇게 정의했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학 공부를 혼자 했다고 했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서 아예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고 혼자 공부했을 때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으로 몰이 정리됐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질의 양보단 개수 관념으로 이렇게 개수에 대한 정리로 가는 게 개수 묶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인식하기가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수 묶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인식하기 좋아서 몰은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의 개수 관계로 덩어리지게 알지? 그걸 물질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정석적인 표현으로는. 오케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 누구누구야? 지금 당장은 원자 분자인데 나중엔 전자도 몰 양성자도 몰로 다룰 수 있단다. 근데 뭐 교육과정상 양성자를 몰로 다루는 일은 없더라고. 아마 전자가 저기 나중에 3학년 때 다루는 화학 영역,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해서 책 있잖아. 거기 영역에서는 전자의 몰수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1몰의 정의가 1몰의 정의가 얘랑 연동된다. 정확하게 연동돼. 탄소 12를 몇 그램 모아? 12g 모았을 때의 탄소 원자의 개수. 원자의 양이라는 표현이 정석적이지만 개수. 그치? 개수로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편하다고. 아직까지 뭐 니들이 과학을 얼마나 배워봤다고. 그치? 충분히 배우질 않았는데 막 물질의 양 그래 막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나 같아도 헷갈렸을 것 같아서. 응? 그래서 개수로 정리하는 게 요 개수 묶음을 1몰이라고 부르고 한 묶음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지?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 그지? 요 숫자. 단위를 뺀 숫자만. 단위는 뭐야? 개. 한 개, 두 개. 그지? 요 단위를 뺀 숫자만 따졌을 때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 거. 납득이 가지. 그래서 2몰. 탄소 원자를 2몰 모으고 싶어. 몇 그램 모아? 24g 모으면 되잖아. 그지? 반대로 탄소가 36g 모였대. 몇 몰이야? 3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가져와 주면 물을 1몰 모으고 싶어. 몇 g이야? 18g이야. 그지? 돼? 요렇게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그램 붙여주면 1몰의 질량. 근데 좀 더 있어 보이게 1몰의 질량이라는 표현보다 몰 질량이라고 하면 그램 퍼 몰. 그지? 미터 퍼 세컨드처럼. 알지? 이게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래서 분자량에 그램 퍼 몰 붙이면 몰 질량. 되지? 화학 식량에 그램 퍼 몰 붙이면 몰 질량. 원자량에 그램 퍼 몰 붙이면 몰 질량. 알지? 원자의 몰 질량, 분자의 몰 질량, 화학 식량, 화합물의 몰 질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물질의 몰 질량. 자, 이렇게 해주면 몰수 계산 어떻게 된다? 몰수 계산은 몰 질량분의 질량. 자, 이렇게 부호를 쓰면 질량 나누기 몰 질량 이렇게 돼? 알지? 이게 몰수야. 근데 웃기게 아보가드로 법칙도 했잖아, 그지? 기체의 부피로는 1몰의 부피분의 몰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 해도 몰수야. 기체로는 다 이런 식이야. 분모하면 1몰의 모식이 그 모식이 분자하는 모식이 한 몰수 계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1몰을 기준으로 잡아서 비율 관계로 정리한 식이 요건데 습관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다. 알지? 응? 나는 말이야. 물을 3몰 쳐먹었어. 3몰에 물을 쳐먹었어. 그럼 몇 그램 마신 거야? 계산이 안 돼. 18 곱하기 3 하면 모르겠다. 알지? 니들은 난 구구단이 습관이 안 된다. 습관이 안 돼. 니들 구구단 몇 살에 배웠어? 7살? 9살? 난 9살. 비웃어? 이 자식이. 난 대충 살아도 돼. 얼굴이 되니까. 니들은 열심히 살아라. 난 9살에 외워도 얼굴이 되니까. 어쨌든 습관처럼 돼야 돼. 지금 당장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응? 나중에 저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겠지. 그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겠지. 되겠지? 그리고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은 혹시 기억하니? 아보가드로 법칙 한글로 쓰면 좀 지랄이니까. 아니, 니들이 지랄이 아니라 내 글씨가 내 글씨가 지랄이니까. 이거 봐, 한글 보면 지랄이잖아. 진짜 내가 보기에도 지랄인데 니들이 보면 얼마나 지랄이겠어. 니들 이름이 그렇구나. 야, 이름 잘 써라. 지우야, 모델 부를 뻔했어 이 새끼야. 나 문맹인가 했다. 니들 이름 보면서 와, 누굴까? 사진 붙여야 되나? 확 그냥 글씨 그냥. 물론 잘 쓴 친구들도 있어. 자, 아보가드로 법칙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기체만 적용한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한 거겠지? 입 밖으로 안 내뱉은 거겠지? 기체에만 적용하는 거야. 기체 법칙이야. 그지? 중학교 1학년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다루듯이 기체 법칙이야.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서 차별한 기체 있어 없어? 없지? 나처럼 너희들 똑같이 못생겼든 냄새나든 똑같이 대해준단 말이야. 지독한 냄새가 나도 학생이야. 냄새가 지독해. 하지만 인상 찌푸리지 않고
이름 부르면 큰일 날 뻔했지. 그지?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상 쓰지 않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도 기체이기만 하면 차별을 하잖아. 못생긴 기체든 잘생긴 기체든 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적용돼. 자, 아보가드로 법칙 할 때 조건이 뭐야?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아, 니들 이거 노트에다가 이거 필기해 놓으면 선생님이 딱 보고 오 있어 보여. 그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수를, 그지? 분자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러면 1리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랑 1리터에 있는 뭐랄까 프로페인의 분자수랑 어떻다? 똑같다. 아? 똑같다. 그러면 산소 분자는 3리터가 있어. 분자수가 몇 대면? 1대3 되는 거지? 부피비가 분자수비라.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 되겠어?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풀이를 위한, 근데 니들이 벌써 문제풀이를 위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문제풀이 연습은 너희들은 3년기는 아니고 연락이 할 거야. 3년기 통합과학에서 3년기가 더럽게 어렵게 한 거다. 산화환원은 화학에 없거든 원래. 근데 산화환원도 연습시킬 거야. 통합과학에서 어렵게 나오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 어떤 때만 연습했어? 0도씨 1기압만 연습할 거야. 0도씨 1기압.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표준 상태. 알지? 영어 세 글자는 STP. 알지?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 앞글자 빡빡빡. 그지? 발음 좀 후져서 좀 그럴 수 있어도 외모 보고 참아. 얼굴 못 참겠냐? 아 진짜. 아무튼 0도씨 1기압. 몇 리터가 1몰이다? 22.4리터가 1몰이다. 알지? 그래서 22.4리터분의 기체의 부피 해주면 몰수가 나온다. 알겠지? 돼? 되니?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산소 기체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 모으면 몇 몰 모은 거야? 1몰 모은 거지. 몇 그램이야? 산소 1몰의 질량 32g이야. 돼? 얘랑 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들어? 야, H2 수증기, CO2 할까? CO2 11.2리터가 있어. 몇 그램이야? 단계를 거쳐가야 되지. 11.2리터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야. 분자량 44지. 1몰이 44니까 2분의 1몰이면 22g이네. 오키도키.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 되겠니?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것들에 대한 복습과 요 몰 관련해서 살짝 조금 진행하면서 복습을 마무리해 보자고. 다음 주에 확인 테스트는 요 몰 관계된 문제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했어 오늘? 아니야? 간단한 거 할만했어? 아니야? 거봐, 내가 천재지. 난 뭐 농담이고 그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한 두어 문제,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 두어 문제, 세 문제, 두세 문제 해서 또 테스트를 볼 테니까 알았지?
매주 그렇게 테스트 볼 거고 숙제도 나갈 거고. 자, 그러면 우리 5페이지를 펴보자. 써. 5페이지. 뭐가 비어있어? 중일표 써놓은 사람은 쓰고, 뭐 그냥 구경해도 되고. 중일표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거야. 에이, 철 쓰고 철 들었네. 철 들었어. 못 외운다 이 새끼. 외웠네. 써. 그러면 친구들이 내용을 어디다 쓰는 거? 이태지. 화학 결합을 다룰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 저렇게 7개가 금속이라고. 금속이라고. 나머지가 비금속이라고. 그지? 그리고 18조 원소 뭐라고 부른다고?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 돼?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자신의 최외각 전자를 누구처럼 맞추고 싶어해? 비활성 기체처럼 맞추고 싶어해. 그렇게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맞추고 싶어하는 규칙. 무슨 규칙? 옥텟 규칙. 그지? 화학결합의 기본 원리는 옥텟 규칙에 있다는 거다. 그지? 옥텟 규칙. 한국말로 하면 8전자 규칙이라고 한대. 응? 8전자 규칙이라고 한대. 알아들어? 아니, 아시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익혀지고 나면 아이오닉 본드. 으아!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게만 쓰는 거야. 번역은 알아서 하시길. 아이오닉 본드. 자, 이온 결합은 말이야. 누구랑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하는데 얘네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지? 양이온, 음이온이 그냥 막 움직이진 않잖아. 응? 그지? 뭐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막 끌어당겨져. 그냥 붙어. 자석처럼. 이게 이온 결합이야. 자,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원소는 무슨 원소? 금속 원소.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 금속이라는 거야. 금속이 아닌 양이온 있어 없어? 있긴 해. 암모늄이온. 그치? 암모니아에 수소연이 달라붙어 있는 암모늄이온도 금속이긴 한데 비금속 원소들이 이렇게 뭉쳐서 원자단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가 뭉쳐서 한 덩어리의 이온이 되는 요 덩어리째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온을 원자단 이온 또는 있어 보이게 라디칼 이온이라고도 한단다. 근데 요 원자단 이온을 만들 때 야, NH3 이름이 뭐야? 암모니아지. 얘 이름 암모니아잖아. 얘가 양이온으로 될 때 수소연이 붙어서 양이온이 됐잖아. 얘 이름 뭐야? 암모니움이. 그지? 암모늄이야. 돼? 금속이 륨으로 끝난다 그랬지? 그래서 양이온들은 륨으로 끝내는 게 전통이야. 이름에. 그래서 만약에
그 필요 없는 내용인데 C5H12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H11에 Cl 이렇게 붙여놓고서 혹시 이게 잘 안 만들어지긴 하지만 C5H11에 Cl-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C5H12 얘 이름이 뭐게? 롤 하는 사람. 요즘에 EWC인가 ECW인가 하지. 어제 하나랑 T1이랑 누가 이겼어? 하나가 이겼어? T1이? 어떻게 이겼대? 제우스가 망쳤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도란이 잘했다고? 도란이 또라이 짓 하다가 갑자기 잘했어? 그날 되게 잘했어. 그래? 어제만 또라니? 또라니 맨날 망치던데. 또라니 잘했어? 아니 봐도 몰라 나는 근데. 한타 했댔는데 누가 누구 때렸는지 봐도 모르겠어. 뭐 한 거야? 뭐. 그래서 옆에 아들 있을 때 해설해. 누가 누구 때린 거야? 이제 유튜브로 뒤로 돌려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다. 재밌더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튼 5개 다 죽이면 무슨 킬? 너 몰라? 펜타킬. 펜타가 5개잖아, 그지? 얘 펜테인이야, 펜테인. 메테인 알지? 메테인. CH4. 이형식 요 에인, 메테인의 에인 얘를 여기다 붙이고 5개인 펜타를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란 말이야. 펜테인이잖아 얘가. 근데 얘는 양이온이잖아. 펜테이니엄 그러면 된단다. 펜테이니엄 그러면 양이온 이름이야. 웃기지? 그러니까 양이온 이름엔 금속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음으로 붙이는 게 전통이야, 전통. 규칙. 그래서 너희들 물에 수소이온이 붙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물에 수소이온이 붙으면 H3O 플러스라는 이온이 돼. 응? 이온이 돼. 이거 뭐 3년기 할 때 배우긴 할 텐데 얘 이름은 뭐게? 물리움 이온 하겠냐? 물은 영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영어로 워터륨 이온이 아니야. 워터도 쓰지 않아? 좀 뭐랄까 이름이 좀 저급해 보이잖아. 워터? 그지? 하이드로 물인 거 알아? 하이드로젠 할 때 하이드로젠 물을 만드는 소다에서 수소인 거야. 한쪽으로도 수소이고, 그지? 물 숫자에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돼. 자, 재밌자고 한 얘기야. 상식. 양이온은 이온으로 끝낸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뭘 따라간 거야? 금속 양이온. 모든 양이온이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이 됐다 그럼 금속처럼 취급하고 싶은 마음에, 그치? 원자단 이온,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원자단 양이온은 유무로 끝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이온 결합 그러면 양이온은 금속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무조건 비금속이지? 그치? 모든 비금속이 음이온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고 있지? 그냥 음이온이 될 수 있는 비금속 원소는 그렇게 제한적이야. 많지 않아. 많지 않아. 뭐 F-, Cl-, Br-, I- 얘네들이 할로젠이지. 할로젠 음이온. 얘네들 이름 뭐야? 얘는 플로린이지.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게? 불소였다. 얘가 불소야. 너희들 치약 광고할 때 불소함유 치약이라는 내용이 나와. 옛날 사람을 위한 불소함유 치약. 얘가 원래 불소함유는 치약 속에 얘거든.
플로리나 나트륨. 그러면 얘 뭐라고 이렇게 불화 나트륨 뭐 이렇게 표현해. 불화 나트륨. 옛날 표현으로. 그래서 불소. 그럼 얘가 아니 하지 말자. 겁나 이쁜 내용이네 생각해보니까. 화학 반응의 세계 내용이다. 네 흥분했다. 거기까지 할 뻔했다. 아무튼 불소 소로 끝나는 원소 이름은 소를 빼고 화를 붙인다는 걸 보여주려고 불소라는 이름 옛날 이름 한번 붙여줘 거야. 지금은 플로리나 이온이지. 염화이온, 브루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알지? 알지? O2-는 산화이온 알지? 이온 이름 몇몇 번은 이렇게 뭐뭐 소로 끝나면 음이온은 약간 소 빼고 화를 붙이는 거야.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단다. 너희들 수소가 음이온이 될 수 있게 없게. 얜 수소화이온이야. 수화이온이 아니야. 몰라도 돼. 그래서 아무튼 이온 이름에 대한 명명법을 한번 이름 부르는 법 알려줘 본 거야. 양이온은 융으로 끝내고 음이온은 소로 끝나면 소 빼고 화자 붙이는. 그지?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SO4 2- 이름 뭔지 알아? 황산이온이야. 황산이온. 이런 식으로 비금속 원자를 산소가 여러 개가 둘러싸면서 음이온이 되는 걸 있어 보이는 말로 산소산 이온이라고 해. 이런 형식의 이온을 산소산 이온이라고 해. 왜냐하면 화학에서 음이온의 근원은 산으로 보고 있어. 산. 너희들 산염기 배워본 사람? 뭐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붉게 변화시키면 산, 파랗게 변화시키면 염기 요 정도야? 중화반응도 배웠어 혹시? 산하고 염기하고 섞으면 중성이 되는데 물하고 염이 만들어져. 염 알아? 염? 그런 게 이제 중화반응. 염은 뭐게? 염은 산이 이제 대표 주자가 HCl이잖아. 그지? HCl하고 염기의 대표 주자 누구야? NaOH라고 잡으면 수산화나트륨 겁나 강한 염기란다. 겁나 강한 산이고 알고 있어? 겁나 센 산, 겁나 강한 염기. 얘네들은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함부로. 넌 먹어도 돼. 살 수 있을 거야. 치열한 생명이야. 얘네들이 만나면 OH-랑 수소이온이랑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거야. 나중에 한 7주 정도 지나면 요거 배우게 될 거야. 다시 새롭게. 그리고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이잖아. 이렇게 산에 수소이온 내뱉은 음이온 하고 염기에 수산화이온 내뱉은 양이온 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해. 염. 알았어요? 영어로는 salt. 진짜 뻥 아니고 이 새끼야. 그래서 음이온의 근원을 산으로 잡는다. 아니 실제로 그래? 아니야. 그냥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아 화학자들이. 그래서 얘 산소산 왜겠어? H2SO4에서 시작된 음이온으로 취급하는 거지. 산소랑 결합한 뒤에 물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산소로 둘러싸여진 산의 음이온으로 형성돼 해서 그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 같아. 그래서 산소산 이온들은 뭐뭐산 이온으로 끝나지. 화는 빠지는 거야. 알지? 이게 너희들 지금 당장은 황산이온 하겠지만 고2 때 물어보잖아. 고2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많은지 알아? 황산화 이온이. 그럴 때마다 내가 얼굴에 침을 팍팍팍 퇴.
엄청 좋아해. 잘생긴 사람 친다. 얼굴 쳐가지고. 아니 농담이야. 퇴퇴퇴 듣고 싶지만 참아. 내 침이 아까워요. 그러지 못하고. 되겠니? 되겠니?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이름 붙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배웠지? 작년에 배웠을 것 같고. 그리고 이온계라면 말이야. 화학식을 쓸 때 전하량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알지? 야, 산화 알루미늄. 원래 음이온 이름 먼저 부르고 양이온 이름 나중에 부르는 거야. 황산 알루미늄 할까? 황산 알루미늄 이라고 쓰면 황산이온이 알루미늄 이온 몇 가 양이온이야? 3가 양이온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화학식은 Al2 SO4 3개 이렇게 써줘야 되지. 화학식 쓸 때. 그래야 플러스 3이 2개 플러스 6이지. 마이너스 2가 3개 마이너스 6이지. 전하량이 0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있는 화학물질은 전하를 띠지 않아. 응? 전하를 띠지 않아. 그렇게 해서 화학식을 적어주자. 지금 말고 집에 가서 뭐 어디 지금 적으려고 그냥 이것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냥 집에서 적어. 자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분노한 것뿐이야. 되겠니? 응? 자, 이미 중1 때 배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1년 전에 배워서 까먹었을 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한 것뿐이고. 자, 이온결합물질의 특징은 뭐 꽤 중요하진 않아. 적어놓긴 했는데 통합과학에서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이온결합물질들은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다.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어. 야, 결정 그러면 영어로는 크리스탈린. 일정한 규칙을 가진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 규칙성의 배치가 짜자자작 연속되어 있으면 그걸 결정이라고 불러. 수정만 결정이 아니야. 소금도 결정을 이루고 있어. 염화나트륨도 결정을 이루고 있어. 일정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다? 그럼 고체 결정이야. 이온결합물질은 대부분이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어. 응? 근데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을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고, 보통 음이온을 양이온이 둘러싸고 있단다.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 음이온끼리 맞닿으면 싫을 거 아니야. 그지? 아무리 정우성처럼 생기면 뭐해? 나랑 똑같이 생기고 틀린단 말이야. 매일 보니까. 나는 그래. 차이라고는 뭐 정수리밖에 더 있어? 외모도 똑같아. 미안하다. 자, 잘못된 예시고. 같은 놈끼리 마주치면 싫잖아, 그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 응? 이렇게 둘러싼 형태로 일정한 규칙적인 배열을 가져갈 거 아니야? 결정이야. 이게 결정 구조야.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 굵은 소금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거든. 결정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정육면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막 이 식으로 막 둘러싸고 있는 거. 물론 앞뒤로도 있겠지. 앞뒤로 이렇게 돼? 앞뒤로 음이온, 양이온, 그지? 음이온 앞에는 양이온 돼?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도 뒤로도 알지? 위아래 이렇게 쭉 뻗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염화나트륨 같은 거 이렇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요 결합 자체를 끊는 건 어려워. 어렵단다. 어려워서 은근히 단단해. 굵은 소금 본 적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렇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굵은 소금이 옛날에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같이 김장을 담궜는데 굵은 소금이 이따만한 거야. 어? 손톱만한 거야. 진짜 큰 거야. 그래서 우와 이만한 것도 있네 싶어서 이게 얘가 생각났거든. 단단하다는 거.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봤다. 손가락이 아파. 부드러우니까 애기 피부. 난 애기야. 너 토하려고 그랬냐? 겁나 소시리한다. 아, 진짜. 근데 얘다 그 이온계란 물질에 힘을 가하면 잘 부스러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 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부스러질 줄 알았는데 안 부스러진 거야. 오기가 생기잖아. 볼펜을 가져와가지고 볼펜으로 빵 눌렀더니 우지직 남자다. 어? 우지직. 왜 잘 부서져? 어? 잘 부서지는 이유가 여기 층과 층이 이렇게 밀리잖아? 그러면 얘가 밀리는 순간 양이온이 마주보게 돼. 그럼 저절로 지들이 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해서 미세하게 밀려도 얘네들은 이온층이 밀리는 거거든.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해 줄 때 주먹 있잖아. 이렇게 딱 쥐면 예쁘지? 내 주먹이니까. 니들 주먹은 안 예뻐. 이렇게 옴포옴포 패여있는 데가 양이온이라고 치고 양이온이 작거든. 음이온이 커.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음이온이라고 치면 원래 이온 결정은 이렇게 엇갈려서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힘을 가하면 이렇게 살짝 밀리잖아? 그러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떨어져 나가. 근데 내가 가르치면서 가장 황당한 게 얘를 그러면 빠르게 파박 누르면 타닥해서 다시 붙겠네? 뭐 이따 이 거지 같은 소리 하는데 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 어? 그렇게 해서 잘 부서진다. 알지? 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말이야 전기전도성 들어봤어? 고체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에 마이너스 극 연결하면 전류가 막 흘러. 그럼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고,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지. 이게 전도성이야. 컨덕션. 전기전도. 고체 이온결합 물질에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수용액에는 있어. 액체로 만들면 역시 있어. 왜? 액체로 만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잖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플러스 극은 니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뭐 내가 말하고는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플러스 극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가 없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부족해. 마이너스는 뭐겠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많아.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왔는데 전자가 얘가 빠져나가고 얘는 얻어가면 전류가 흐른 거야.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빠져나가면 전류가 흐른 거야. 근데 여기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잖아. 그러면 음이온이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가. 그래서 음이온이 플러스로 가서 전자를 빼앗기고 중성 원자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양이온이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의 전자를 양이온이 받아서 중성 원자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하를 전달하는 입자가 이온이야. 돼? 당하지만 전하를 전달당하지만 그지? 얘는 음전하를 전달해주고 전자를 전달해주고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억지로 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분해가 일어나. 이온결합 물질. 그렇게 해서 액체에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지. 부족한 양이온 쪽으로 양극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음이온이 이동해 가야 되는데 고정돼 있어. 그래서 이 전하가 전달이 안 돼. 전류가 안 돼. 액체선 음이온은 양 플러스 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 돼.
전류가 흘러. 되겠니? 요 정도. 이온 결합은 요 정도 특징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 공유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른다. 원래 안 흘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 중에 흑연이 있다. 흑연. 흑연은 탄소로만 돼 있는 거 알아? 흑연 전류가 흘러. 어? 야, 흑연. 영어로 뭐야? 영어 겁내 좋아하지? 나 진짜. 그래파이트. 오? 우와. 니들 방금 짐승의 울부짖음 들었어? 아, 영어하는 짐승이야. 그래. 우와. 알았어? 그래파이트야. 그래파이트. 근데 말이야, 흑연이 탄소가 3개가 이렇게 하나당 3개씩 이렇게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육각형의 이렇게 판 모양으로, 판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 쭉 해서 그물처럼 이렇게 하나의 판이 이렇게 한 평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쭉 있는 게 누적 이렇게 막 쌓여 있어. 흑연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요거 한 판이 니들 비닐을 얇게 펴면 착 하고 달라붙지. 그것처럼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응? 위아래가 달라붙어 있어서 종이에다가 긋잖아. 얘가 종이에 잘 달라붙어. 그러면 쭉 여기 사이가 미끄러지면서 다음 요 칸이 종이에 달라붙고 쭉 미끄러지면서 요 칸이 다음에 달라붙고 이게 흑연이 연필 종이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한 판을 흑연 요 한 판을 얘는 그래파이트잖아. 뭐라고 불러? 요 한 판을 그래핀이라고 불러. 그래핀 들어봤지? 통합과 예습한 사람은 아닌가? 선행해본 사람은 그래핀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탄소 나노튜브는 들어봤니? 탄소 나노튜브가 요 그래핀을 둥글게 말아서 도화지 말듯이 말려있으면 탄소 나노튜브 모르니? 괜히 했네. 재밌으라고 한 건데.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봤자 안 될 테니까 넘어가자. 그래파이트라는 물질의 이름이 이렇게 그래핀이라는 이름의 물질의 이름이 그래파이트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이온결합 물질이 전류가 전도성을 띠는 액체 상태에서 그게 뭐야? 전기분해의 원리인 거야. 알아들어? 전기분해의 원리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음이온이 어디로 간다고?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양이온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NaCl을 액체 상태로 전기분해를 하잖아? 용융액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분해를 하면 플러스 위에서 누가 가? 염화이온이 가겠지? 염화이온이 가면 염소 원자로 변하면서 염소 원자는 혼자 존재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 그래서 산소처럼 Cl2로 돼. 뭐야? 깜놀. 돼? 산소 Cl2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나트륨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금속 나트륨이 돼. 이렇게 얻어지는 게 전기분해란다. 그러면 얘는 Cl-가 Cl이 되잖아. 전자가 빠져나갔지.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전자가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알지? 전자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쪽에 전하량, 이쪽에 전하량이 같잖아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돼? 전자를 이렇게 빼앗기는 반응. 전자가 빠져나가. 이게 무슨 반응일까? 산화 반응 알아? 산화 반응이 전자로 정의가 된단다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즈음에 산화원을 정리해 줄 건데 전기분해에서도 이렇게 플라스틱에서는 전자를 이렇게 뺏기고 중성으로 간다 그랬잖아. 뺏기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얻어오는 반응은 뭐겠어? 산화의 반대. 환원 반응이란다. 나중에 산화원의 정의에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온결합의 특징 저렇게 되고요. 공유결합에서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는 거 아니? 알아? 공유결합은 왜 나타나? 역시 있어 보이게 공유결합도 영어로 알려줘? 복잡한데 못하겠죠. 진짜인 줄 알잖아. 틀릴 수도 있어서 지울래. 스펠링에 자신이 없어.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려. 그거만 알았어도. 자, 아무튼 공유결합. 그래서 코발란트 본드. 스펠링에 자신이 없으니까.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게? 비금속과 비금속이란다.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남한테서 빼앗아 오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꽉 채우려고 해. 근데 말이야, 산소 같은 경우엔 전자 안쪽에 2개, 바깥쪽에 몇 개 있어? 6개 있지. 2개만 더 채우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으면 다른 산소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얘도 8개. 그지? 얘도 8개. 돼?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같이 가져. 2개를 한 쌍으로 잡아서 전자 2개를 한 쌍으로 잡아서 이게 단일결합. 2개면 이중결합. 하나로 되어 있는 건 플로린이겠지. 플로린. 염소를 안 그리는 건 동그라미를 3개나 그려야 돼서. 나만 재밌어. 자, 아무튼 플로린이 이렇게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옆에 플로린도 오면은 얘 건 X로 하자. 해주면 되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얘 거 이렇게 그린단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지는 전자, 공유전자. 항상 공유전자는 쌍을 이룬다. 그래서 공유전자 쌍, 한 쌍이다. 단일결합. 응? 단일결합. 2쌍이다. 같이 가진 게 이중결합. 3쌍이면 삼중결합. 질소가 그렇단다. N2. 응? 질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 5개. 돼?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갈 텐데 몇 개 더 얻어와야 돼? 8개 되려면 3개 얻어와야 되잖아. 그럼 질소 입장에서도 3개를 내주고 같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3개를 한쪽에 내주고 다른 원자의 전자를 3개를 얻어와야 돼. 같은 질소라고 한다면 3개를 얻어오고, 그지?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8개로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삼중결합에 분자가 형성되겠지. 돼? 결합을 삼중결합으로 하면 얘가 세게 결합될까? 얘가 셀까? 얘가 셀까? 삼중이 제일 세. 단일이 제일 약해. 삼중결합이 너무 세서 질소는 반을 거의 안 해. 그래서 너희들 과자 봉지에다가 질소를 충전하는 이유가 그 과자가 반응을 꽤 잘하거든. 이거 열어주면 눅눅하잖아.
습기가 채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산소랑 반응해서 이게 맛이 변하는 걸 수도 있어. 산소가 은근히 반응을 잘하는데 이중결합이라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겠지만 은근히 과자가 반응성이 커. 잘 반응. 산화가 잘. 과자에 있는 느낌. 근데 질소를 채우면 얘는 거의 결합을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충전을 해 놓으면 과자 맛도 안 변하는 거야. 그 충전을 해놔서 빵빵하게 만들지. 눈속임도 되겠지만 과자 부서지지 않게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부셔지. 그치? 가루 먹을 일 있어? 이거 나는 분말이 좋더라 그러면서 그러려면 레모나 먹지. 그치? 그렇게. 그리고 질소 있잖아. 질식을 부르는 원소다 해서 질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식량 창고를 요즘에는 쥐가 들어가면 식량 다 먹을 거 아니야. 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바퀴벌레 들어가면 좀 치명적이잖아. 각종 해충들 질소를 산소를 빼서 질소 90% 정도로 유지하면 죄다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는데. 그렇게 해서 식량을 보존한다. 진짜 이거 더 잔인하게 생겼어. 어디서 인상 쓰고 그지? 못생긴 게 잘생긴 너 맨날 앞에서 배고플라 그랬네. 자 이렇게 공유결합이다. 그러면 우리 요 2단원에선 요 2단원이거든 화학결합은 1단원이 몰이야 원래. 몰 해서 조금 더 있겠지? 더 중요한 내용 또 어려운 문제 1단원이 제일 어려운 문제.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몰이 습관처럼 돼야 돼. 자 이제 이온결합보단 공유결합으로 넘어갈 거야. 공유결합. 야 방금 전에 공유결합 있잖아. 공유결합. 이렇게 무슨 규칙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 옥텟 규칙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 옥텟 규칙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배우려고 해요. 7쪽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배우려고 해요. 7쪽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우려고 해. 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화학자 중에서 엄청 유명한 화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 X라는 원소기호가 있잖아. 실제로 X라는 원소기호는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 안쪽에 있는 전자는 건드리질 않아. 최외각 전자만 표시할 거야. 최외각 전자만 표시하는데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걸 선호해? 8개 되는 걸 선호하잖아. 그럼 최외각 전자를 가상의 사각형 원래는 없는데 잘생긴 사람 눈에만 살짝 비춰지는 사각형이 보여지는 거야. 있어. 그러면 한 변에 점 하나씩 찍는데 최외각 전자예요. 점 하나가. 만약에 X의 최외각 전자가 3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거고. 5개다. 그러면 4개 찍고 나머지 하나 어디다 찍어? 한 변에 2개를 만들면 더 이상 여기 찍을 일이 없지. 돼? 가상의 사각형을 그려놓고서 저렇게 점을 찍어서 전자로 표시하잖아. 편리함이 어디로 가? 한 변당 점이 2개씩 찍히면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거야. 돼? 그래서 원자의 루이스식을 그려놓고선 탁 봤을 때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는 홀전자라고 불러. 사실은. 근데 이게 홀전자는 용어 자체를 자주 쓰진 않을 거야. 니들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부인께서 먼저 저 세상으로 가. 난 그러면 호랩이 되는 거죠. 호랩이. 슬프다. 괜히 상상했다. 어쨌든 호랩이 그지?
우리 아들 딸이 이 잘생긴 아빠가 저 세상을 갔어. 그럼 우리 아들 딸은 홀어머니 밑에다. 그지? 홀 하나야 하나. 홀짝할 때 홀인가? 어쨌든 홀전자. 그지? 홀전자. 이렇게 홀전자로 있는 전자들은 다른 원자의 전자들을 맞이해서 다른 원자의 전자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요 X라는 원자가 무슨 규칙을 지킬 수 있게? 옥텟 규칙을 지킬 수 있게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돼? 요 X처럼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대표적인 원소가 질소야. 질소야. 그래서 질소를 루이스식 원자로 그리면 원자의 루이스식을 그리면 이렇게 5개가 그려요. 돼? 그리고 전자 하나씩 던져주면서 결합하는 원자 중에 하나가 수소. 수소가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수소가 그래서 몇 개 붙어야 돼? 암모니아가 수소가 3개 붙지? 그지? 질소는 NH3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야. 돼? 옥텟 규칙. 오케이?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나, 둘, 셋. 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요 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 그지? 얘를 혼자 있는 거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단다. 자꾸 쌍쌍하니까. 돼? 얘 같이 가진 전자쌍은 뭐라고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단다. 돼? 오케이? 이상해? 안 이상해? 나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너 나랑 대화하고 있어? 아닌데? 아 진짜. 얘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고 얘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잖아. 수소 원자는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겠어? 없겠지. 얘를 다른 친구랑 나눠 가지면 공유전자쌍만 한 개만 가지겠지. 그지? 원자의 전자점식을 그렸을 때 홀전자 개수가 공유전자쌍 수가 돼. 무조건 다른 원자의 전자를 하나 빡 받아서 둘이 쌍을 이뤄. 알았어? 화학에서의 루이스식을 그리는 방법은 그렇다.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근데 이 방법은 어디에도 먹을 수 있어? 통합과학에서도 먹을 수 있어. 통합과학에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이렇게 그려놓고선 질소, 암모니아, 수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는 게 통합과학 스타일, 이렇게 그리는 게 화학 스타일. 알아들어? 그럼 얘가 좀 더 이쁘단 말이지.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전자점식이.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응? 화학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럼 그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대학과정이야. 대학과정이야. 자, 이렇게 된다. 알아들어? 루이스식 그리는 거. 방법 알려줄 거야. 그러면 루이스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7쪽의 위쪽에 있잖아. 1주기에 수소 점 찍은 거, 베릴륨 2주기에 점 찍은 거, 동소 점 3개 찍은 거, 탄소 점 4개 찍힌 거, 질소 점 5개 찍힌 거. 귀찮다. 말은 안 하고 찍기만 할래. 이 캡 있지. 그림 나와 있지. 일부러 얘네들 파란색으로 찍었어. 그지? 일부러 비공유전자쌍을 파란색으로 찍었단다. 얘네들은 혼자 있을 때 정석적인 정식 이름이 비공유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되고 얘네들의 정식 이름은 혼자 있는 거. 정식 이름은 뭐라고 할까? 슬펐던 거. 홀전자야. 홀전자인데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어? 다른 형제의 전자가 와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공유 전자쌍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돼? 화학에서는 이게 고정값이야. 그럼 탄소는 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질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지?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어. 알아들어? 산소는 몇 개? 2개. 질소는 몇 개의 공유 전자쌍? 3개. 되는 거야? 붕소는 몇 개? 3개. 알지? 베릴륨은 2개. 돼? 근데 말이야, 리튬 뺐지? 리튬 왜 뺐어? 리튬은 왜 뺐을까? 금속이야. 공유결합해 안 해? 안 해. 이온결합해. 그럼 이온결합은 루이스식을 못 그릴까? 그릴 수는 있는데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치는 거야.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치는 거고. 알아들어? 그러면 이렇게 수소는 공유전자쌍 몇 개 가져? 1개겠지? 수소는 무조건 요거 1개만 쌍을 이루면 끝이야. 공유전자쌍. 홀전자가 1개면 공유전자쌍도 1개. 홀전자가 2개면 공유전자쌍도 2개. 알겠지? 화학에선 그래.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닌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 과정에서. 그지? 대학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고 연결할 건데 뭐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럼 꺼지세요 그럴 거야. 대학 과정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도는 해봤어 내가 옛날에 시도는 해봤다고. 내 학원 강사 출발이 올림피아드, 과학고 이쪽 영역이라서 뭐 니들 나이 때 애들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땐 좀 잔인했지. 막 어려운 거 가르치는데도 모르면 이 바보야 너 막 멍청이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잔인했어. 그러다가 이제 고등부 내신이라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다 보니까 고등부 내신을 더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올림피아드 하던 친구들보다 전교 1등 한다는 친구도 막 못 받아들이고 막 확실히 뭐 그런 거구나 깨닫고 나서 수업을 막 하다가 간혹 가다가 과학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오더라고. 떨어져서 뭐 왔다는 분 뭐 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 올림피아드 할 때는 대학 과정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리는 방법을. 그래서 추억에 젖어가지고 너 이거 배웠니? 그럼 막 알려주면 못하더라고.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몇 번의 추억담 하다가 한 명도 이해를 못해서 포기했어. 물론 가끔 해. 가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응?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게 공유하고 비공유 이렇게 썼니? 공유, 비공유 이렇게 썼지. 공유전자쌍을 몇 개 만들어? 얘는 1개 만들어. 여기다 적자. 수소는 1개, 베릴륨 몇 개 돼? 2개, 붕소 3개, 탄소 4개, 질소 3개, 2개, 1개. 그러지? 공유전자쌍 수야. 루이스식을 그렸을 때 화학에서는 공유전자쌍 수가 수소는 1개, 베릴륨 2개 이렇게 가져가야 돼. 알겠니? 고정값이야. 다른 개수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건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없잖아. 그 비공유전자쌍 자체가 원전에 있으면 그게 딱 비공유전자쌍수야.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 빵 찍는 거보다 점 찍어도 되겠지? 탄소까지는 없어.
비공이 하나 있지, 두 개 있지, 세 개 있지. 이렇게 찍어주자. 얘가 루이스식 그리는데 핵심이야. 얘를 기억해내는 게. 루이스식 그릴 때 핵심은 이거야. 물론 얘네들 밑에 탄소 밑에 누구 있어? 주기율표에 이것들 주기율표만 1번부터 쭉 쓰니까 규소란다. 규소도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질소 밑에 누구 있어? 인이 있다. 인도 질소처럼 그려져. 황도 산소처럼 그려지고 염소도 플로린처럼 그려져. 그래서 얘네 넷은 이게 가능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처럼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을 하고 베릴륨 금속인데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공유 결합으로 쳐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기회가 되면 설명해 줄게.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오케이? 루이스식 그리는 근본은 요거야. 그래서 다음 주 테스트는 루이스식 그리기가 될 거야. 결합의 특징보다 루이스식 그리기로 하려고. 분자 몇 개, 그리는 방법 알려주고. 알아들어? 루이스식을 그리기 위해선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요게 알아들어? 공유전자 쌍수랑 비공유전자 쌍수가 고정값인 거야. 루이스식. 오케이? 고정값. 그러면 얘네들로 구성시킨 분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CO2 CO2 들어봤지? 얘 루이스식 그려보고 설명하면서 그릴 거고. 또 뭐가 있을까? HCN 사이아나수소산이라고 하는데 독극물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얘도 한번 그려보고. 뭐 그릴까? 얘도 그려볼래? 폼알데하이드라고 해. 폼알데하이드. 폼인데 그냥 한글로는 항상 피읍으로 나와 있으니까 폼알데하이드. 얘도 독극물이야. 얘도 많이 먹으면 암 걸려. 1급 발암물질이래. 1급 발암물질. 자, 얘네 셋을 그리는 방법과 함께 같이 그리자. 자,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자, 제일 먼저 루이스식. 괄호 4번 있지? 그 아래 칸에. 괄호 4번. 1번에 써 있는 게 니들 쓰라고 하지 않고 써놨네. 그래도 그지? 첫 번째가 분자의 중심 원자를 찾는 거야. 중심 원자를 찾는 거야. 자, 중심 원자의 조건은 뭐야? 여기에 써진 거 중에서 공유전자쌍을 많이 가지는 거. 공유전자쌍을 많이 가지는 녀석이 중심 원자야. 그러면 얘 산소와 탄소 중에서 누가 중심이겠어? 탄소겠지? 탄소 4개니까 탄소가 껴있다. 무조건 중심은 탄소야. 돼? 그리고 얘도 탄소겠지? 얘도 탄소겠지? 다른 거 바꿀까? 아이씨, 뭐 할래 그냥. 거기 NF3 해볼까? NF3 얘까지 할까? 자, 아무튼 그럼 중심 원자 찾아서 일단 쓰는 거야. 그러면 C 이렇게 그리고 배치를 위아래로 가지는 변태가 있더라고. 5, 5 그리는 변태가 있는데
옆으로 그려야 더 이뻐. 그지? 옆으로 그려야 더 이뻐.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또 HCN 같은 경우엔 C, H, N 그려도 되고 N, H 해도 되고 위치는 상관없어. 가운데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리고 C, H, O 이렇게 둘러싸야 돼. 어찌되었든. 그지? 그리고 N, F, F, F 이렇게 그리는 게 첫 번째 과정이야. 돼? 중심 원자를 찾았으면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까지 공유전자쌍이 많은 녀석을 중심으로 잡고 중심 원자와 외곽 원자를 배치해 주는 것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야. 돼? 자, 두 번째 과정은 화학에서 통용되는 방법이라서 외곽 원자 하면 바깥쪽에 구성된 원자라는 거 알겠지? 외곽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쌍 수만큼 작대기를 중심 원자 쪽으로 긋는 거야. 야, 산소 공유전자쌍 몇 개? 두 개지. 그지? 두 개야. 중심 원자 쪽으로 작대기를 두 개 그어줘. 돼? 산소, 이쪽 산소도 두 개니까 두 개 그어줘. 되겠어? 이게 두 번째 과정이야. 자, 수소는 몇 개야, 공유? 한 개지? 수소 한 개. 그지? 한 개니까 작대기 하나. 질소 몇 개야? 공유? 세 개니까 작대기 세 개. 되겠어? 자, 여기에서 수소 몇 개라고? 공유? 한 개니까 작대기 하나씩. 산소 몇 개? 두 개. 그지? 플로린은 공유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두 번째 과정이 이거야. 공유전자 쌍수만큼 직선을 그어주는 거야. 중심 원자 쪽으로. 외곽끼리 연결하면 안 돼. 중심 원자 쪽으로 무조건 중심으로 뻗어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한 뒤에 세 번째 비공유전자쌍을 각각의 원자 찍어주는 거야. 각각의 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수만큼 찍어주는 거야. 산소 비공유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비공유 두 쌍씩 그리는 거야. 그지? 얘도 두 쌍. 수소 비공유 몇 개야? 없지. 탄소 없지. 질소 하나. 그지? 돼? 여기 없잖아. 탄소와 수소에는 없어. 그래서 안 찍는 거야.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수소와 탄소에는 없으니까 안 찍는 거고, 산소 비공유 몇 개? 두 개지. 그러면 비공유 두 개.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렇게 찍어도 돼. 이건 틀리는 게 아니야. 근데 난 예쁘게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위에 두 개, 양옆에 하나씩 찍어야지. 이렇게 찍으면 맞아 틀려. 이건 안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너처럼 생기는 거야. 아주 이상하게 생기는 거지. 화났죠? 아니야. 화내는 줄 알고 겁먹었죠. 돼? 야, 플로린 몇 개야? 비공유 세 개. 땡땡땡땡땡땡. 어우 귀찮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질소 몇 개야? 비공유 하나 있네. 이렇게 돼? 요렇게 그리면 루이스 전자점식 완성. 루이스 구조식이 완성이야. 구조식 참. 저렇게 그려주면 루이스 구조식이 완성이야. 여기에 직선 하나, 요 작대기 하나가 전자 두 개야.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러잖아. 탄소에 얘 직선 하나당 전자 몇 개라고? 두 개. 점 두 개 찍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전자점식 돼?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봐. 그러면 얘를 점으로 바꾸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쟤를 점으로 바꾸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중결합 2개로 돼 있고 단일결합 3중결합. 오케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쉽지? 뭐가 어려워? 나 진짜 너네 킥을 날려볼까 보다. 너는 그냥 진짜 냄새만 안 났으면 날아서 네 킥을 빡. 그럼 지금은 왜 못하겠어? 네 킥 빡 날리면 냄새 나겠지. 내 귀여운 무릎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야. 빡. 그래서 되겠니? 나머지 그릴 수 있겠니? 거기에 되겠어? 이게 루이스식 그리는 방법이다. 다음 주에 올 문제 2개, 루이스식 그리기 3개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들어? 이거 은근히 이제 통합과학에도 도움이 되고 화학에선 중요한 내용이고 화학에선 매우 중요하다. 요거에서 어긋나는 분자 있게 없게 있단다. 내 말했지. 어긋나면 그리는 방법은 대학과정이 돼. 어긋나게 되면 그리는 방법이 대학과정이 되는데 그 대학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가 많지 않다 그랬지. 그걸 하면 곁들여서 배워야 될 게 꽤 돼. 형식 전환해놓은 등 이것저것 막 곁들여서 더 해야 돼. 그걸 하느니 차라리 암기해버리는 게 나아. 예외로 여기에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중에서 이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녀석들은 많지 않거든. 조금 있어. 근데 그거 그리겠다고 대학과정까지 다 익히고 그러면 과해. 그리고 익혀지지도 않고. 돼? 되겠니? 응? 그러면 BeCl2 루이스식으로 그리면 누가 중심 원자겠어? Cl이 플로린이랑 같은 구조지. Cl 플로린 밑에 있잖아. 공유전자쌍수 한 개란 말이야. 얘도. 그럼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야. 응? 베릴륨 양옆에 Cl 그리고 Cl 공유전자쌍 한 개라 그랬지. 작대기 하나씩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Cl 몇 개야? 3개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베릴륨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보면 얘를 전자로 표시한다고 해도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돼야 안 돼. 최외각 전자가 8개 안 되지. 얘네 둘은 베릴륨뿐 아니라 궁소, 얘네 둘은 옥텟을 이루지 않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아주 이상해. 응? 그런 원소야. 중심 원자로 작용을 할 텐데 얘네들은 다른 결합은 잘 안 해. 그냥 단일 결합으로만 2개, 단일 결합으로만 3개 이렇게 가진단 말이야 보통. 근데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분자를 이루어. 예외죠. 되게 이상한 예외야. 얘네들만 그래. 나머지 탄소부터는 보면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분자가 됐을 때 결합을 하고 나면 4쌍이 되지. 합하면 4쌍이 되지. 4쌍이 된다는 건 8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4쌍이니까. 그래서 얘네 4개는 옥텟 규칙을 무조건 만족해. 예외 없이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않아. 알아들어?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까 말까? 옥텟 규칙의 정확한 이름은 뭐야? 몇 전자 규칙? 8전자 규칙. 두 개잖아. 그지?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적인 거야.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땐 옥텟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른단다. 부르진 않아. 두 개다. 그지? 두 개. 이탈리아어인가? 듀엣? 그지? 듀플렛이라고 부르네. 내가 읽은 책에서는 듀플렛인데 옛날에 헷갈려. 지금 어떤 책에서 듀엣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듀플렛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래. 아무튼 자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인 거야. 이상해. 공유결합일 때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거야. 납득이 안 갑니다. 네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있니? 지호 알아? 그럼 모두 알아. 지호가 아는데 모르면 지호 근처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그 친구가 아니야 농담이야. 화내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나한테 화냈죠. 자 아무튼 이해돼? 농담이야. 화내지 마. 겁나서 그래. 선생님 네. 추워요. 뭐라고? 추워요. 추워요. 끄면 되지. 근데 다 추워? 안 춥지? 우리 짐승은 그냥 두자. 얼어 죽게. 냉동육을 만드는 거지. 만들면 끌까? 알았어. 좀 꺼줄게. 아유, 이 박의 정신, 짐승까지 생각한다. 이 친구들 아주 훌륭해. 너희 같은 놈들만 있으면 멸종 위기 동물이 없겠다. 미안해. 화내지 마. 되지? 루이스식 이상해? 재밌지 않냐? 얘가 화학에서 제일 재밌는 건데 재미없구나. 아유, 니들은 아주 원초적이라서 롤러코스터를 타야 재밌지? 아유, 자 이게 루이스식이야. 어렵지 않지? 근데 말이야 우리 얘 기억해야 돼. 책에는 내가 실었나? 안 실은 것 같은데. 외워 썼네. 그래 좋다. 자 8쪽 펴봐. 8쪽 그렸네. 아이씨 안 그린 줄 알고 내가. 요거 기억한 채로 요거 기억한 채로 8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8쪽으로 넘어가 보면 중심원자 2개짜리가 나와. 예외적인 거 그거 있다 그랬지. 루이스 전자점식에 예외해서 나온 게 옥텟 규칙에 예외해서 나온 거야. 나온 게 있다고 했는데 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시킬 거라고 나중에. 근데 니들은 중3이잖아. 벌써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려는 줄게. 그려는 줘? 그려줘? 그려줄까 말까? 그려주지만 이 용감한 새끼. 너 지우한테 쳐맞을 각오했다. 지우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방금. 너 엄청난 북한 친구야 저 친구. 너 1,000원이면 참겠대. 지우야 반띵. 좋았어. 1,000원. 중심원자 2개짜리. 중심원자 2개짜리일 때 C2H2 하고 N2
H4 할까? H4 H2O2 이렇게 해줬을 때 역시 첫 번째가 중심원자 찾는 거야. 조건은 뭐야? 똑같아. 공유전자쌍이 많은 녀석. 그러면 수소니까 공유전자쌍 한 개니까 수소는 무조건 외곽원자야. 그지? 중심원자라고는 탄소밖에 안 된다고. 돼? 중심원자 찾는데 중심원자의 조건은 공유전자쌍이 많은 녀석이야. 야 이거 뭐 같아? 한자 많을까? 엄청나지? 영어 쓰지, 한글 쓰지, 한자 쓰지. 와 엄마 아들 유식하다. 돼? 돼? 흐뭇하겠다 우리 엄마. 돼? 되냐고 이 개똥이들아. 와 이 새끼들 지들이 우리 엄마인가? 흐뭇하게 쳐다보네 이것들이. 야 니들이 우리 엄마야? 자 공유전자쌍 많은 녀석이 중심원자야. 그래서 배치하는 거야. 이것들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지랄이야. 자 탄소 양옆에 놓고 배치하는 것까지 해주면 수소 이 배치하는 방법에서 배치할 때 외곽원자를 뿜빠이 해야 돼. 뿜빠이. 와우. 중국어. 토하는데 저거? 그지? 분배하는 거야. 분배. 균일하게 분배해야 돼.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돼. 이렇게 썼더니 얘가 좀 더 이뻐 보이는데 그래서 얘 지우고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럼 내가 다 가진단 말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얘는 N 그리고 두 개씩 나눠 가져야 되겠지 수소를. 그지? 이렇게 두 개씩 나눠 가지고 얘 이름 뭐게? H2O2 과산화수소. 들어봤니? 과산화수소란다. 그럼 산소 수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뭐였어? 외곽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만큼 직선을 그리는 거지. 중심원자 쪽으로 각각 하나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중심원자 두 개일 땐 외곽원자들이 보통 공유전자쌍이 하나인 녀석을 그린단 말이야. 그럼 탄소 쪽으로 하나씩 그려. 그리고 질소 쪽으로 하나씩 그려. 산소 쪽으로 하나씩 그려. 이렇게 그리는 게 두 번째 과정인데 이걸로 끝이냐? 끝나면 이상하지? 중심원자 하나짜리일 땐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 수가 필요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심원자를 살펴봐야 돼. 중심원자를 봤을 때 옥텟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전자쌍을 그려야 돼. 돼? 옥텟이 되도록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만큼 채워야 돼. 어떻게? 지들끼리. 야 하나 가졌지? 탄소 원래 공유전자쌍 몇 개야? 몇 개야? 탄소 공유 몇 개야?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4개야. 근데 하나 가졌으니까 몇 개 필요해? 3개 부족하지? 지들끼리 3개. 돼? 질소는 공유전자쌍 몇 개야? 3개지. 3개인데 2개 가졌지? 자기들끼리 하나. 돼? 돼? 부족한 걸 가운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산소도 원래 2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지면 공유전자쌍은 다 그린 거야 이게.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겠어? 아까 루이스식 그릴 때도 마지막은 뭐였어? 비공유전자쌍 찍는 거였어. 그치? 비공유전자쌍을 찍어줘. 근데 수소 있어 없어? 없지. 탄소도 없어. 얘는 끝이. 응? 에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세틸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돼. 얘는 수소에 없지. 질소는 비공유가 하나지.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거야. 산소에는 비공유가 몇 개야?
두 개씩 있지. 이렇게 그리면 과산화수소의 분자 구조가 저런 식으로 그려진다. 루이스 구조식. 으악! 재밌지? 재미없나? 재밌는데 다 재미없어 하네. 이 변태들. 기분 나빠. 자, 요렇게라. 요렇게다. 아, 1, 2분이 남네. 야, 예외 하나 그려줄까? 예외? CO. CO 이름 뭐야? 일산화탄소야. 알겠시오? 일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인데 얘가 저기 탄소 원래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 1개, 산소 2개, 비공유 2개 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서로 타협구나 봐. 이렇게 돼 있어. 얘만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숙제가 나가야 되겠지. 숙제가 어이씨 어디네. 월구 41, 42, 43, 44까지 합시다. 응? 41부터 44까지 숙제해 봅시다. 수속도 어렵지? 아씨, 모르겠네. 지우, 따, 감독, 철강 감독.